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저께 예고해 드린 대로 반환 일시금 반납에 대한 딜레마에 빠진 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려고 했더니요, 원금은 400만 원인데 이자가 무려 500만 원입니다. 전체 9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거 반환 일시금 콘스탄트 김이 자꾸만 내라고 하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라 할지라도 내라고 하는데 정말 내기 아깝습니다. 과연 반납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소비자만을 위한 권익 방송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환 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서 퇴사한 경우 연금이 아니라 반환 일시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는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의 이자를 주는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이율 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이율로 같이 섞어서 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수익률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또 퇴직소득세를 또 과세하다 보니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손해가 정말로 막심입니다.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해약을 한 거거든요. 해약한 것을 다시 복원시켜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해약시킨 것을 복원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제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근로자나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 무소득 배우자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러한 임의 가입자들이 열심히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납부하고 있고 자녀, 가족 모두가 납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반환일시금, 그러니까 해약된 것을 다시 취소해서 복원시켜주는 작업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복원을 시켜주니까 반환일시금 받았을 때 뭐 4년, 5년 정도 납부했다면 그 기간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이 해당되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41.5%지만 그 당시에는 무려 70%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거의 2배 육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자를 물고라도 반환일시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게 해약 취소를 해준다니까 놀라운 그런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반환일시금을 받았을 때 다시 돌려준다. 취소한다. 그래서 그 없었던 것으로 한 다음에 가입 기간을 복원시켜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크다면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과거에 또 3%, 6%짜리 국민연금을 냈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부담된다면 분납도 가능하겠죠. 1년 미만 납부하고 반환시금 받은 사람은 3회에 걸쳐서 분납하고요. 5년 미만은 12회,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24회, 2년 동안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기예금 이자 이율로 가산이자를 물게 됩니다. 2.6%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하지만 절대로 이거 분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분납해봤자 예를 들어서 가산이자만 물지 가령 그 7년짜리 반환일시금은 반납했다. 근데 분납을 해서 1년만 냈다 치겠습니다. 가령. 그러면 그 1년만 낸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7년 전체가 연금액으로 그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요. 1년치만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일시금에 대해서 분납하는 것은 반납하고 분납하는 것은요.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해약된 것을 부활시키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런데 그 분납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88년도부터 1988년부터 그 적용된 반환일시금을 판단해 보면요. 88년부터 93년도까지 무려 정기예금 이자율이 10%였습니다. 10%니까 그 엄청난 금액을 반환일시금 가산이자로 물어야 됩니다. 2025년도에는 2.6%가 되겠습니다. 반환하는 방법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반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본인 인증 전자민원
개인 서비스 신고 신청 반환금 납부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반환 승인이 되고 2월에 이체 납부 가능하겠습니다. 당일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로 신청하면 납부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당일 바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딜레마에 빠진 사람 실제 반납 사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3월달 50세 현재 가산이자가 400만 원 플러스 500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9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굉장히 아깝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900만 원 반환일시금 반납해야 될까요? 정말로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로 반환일시금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이자 때문에 혹시라도 반환일시금 반납하지 않는다. 그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해야지. 이랬을 때 혹시라도 해약 취소에 대해서 복원시켜주는 것은 특별한 서비스잖아요. 그거 만약에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연금개혁 후에 하면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당장 지금 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낸다면은 장애보장, 공짜 장애보장하고 유족 보장이라고 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먼저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연금개혁 이후에 낸다면은요, 소득 대체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산이자를 지속적으로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가산이자 물죠. 그 다음에 무료 공짜 장애보장 적어지죠. 그 다음에 유족연금액 적어지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 마지막 복병, 혹시라도 5년간에 반환일시금 반납은 못 받겠다. 이런 정책이 변경된다면 여러분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반납할 수가 없겠죠. 자, 반납하는 이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득 대체율 때문이죠. 1988년도부터 98년도까지 소득 대체율이 70%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60%죠. 지금은요 41.5%고 2028년도부터 40%였지만은 연금개혁으로 43%로 올라갑니다. 2026년도부터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반납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높은 수익률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70%, 60% 수익률, 소득 대체율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반납 시 추가 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반환일시금을 900만 원을 내는데 65세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세죠. 15년 뒤에 추가적으로 월 3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 가치거든요. 과연 반납해야 될까요? 자, 삼척동자도 이 상태만 본다면은 무조건 반납하죠. 왜 그럴까요? 답변은 간단합니다. 현재 900만 원을 예금하면 과연 이자를 얼마를 줄까요? 연 3% 이자율 적용 시 매월 22,500원밖에 안 줍니다. 매년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금 15.4% 떼지 않습니까? 세후로 주는 것은 매월 19,035원에 불과하고요. 연간 22만 8,42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납을 한다면 월 30만 원에 그 다음에 연 3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보다 15배 가까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죠? 다음번 두 번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900만 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얼마를 줄 수 있을까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연 10% 투자 잘하고 있죠. 매월 7만 5천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90만 원 받을 수가 있죠. 연 10% 투자해도 이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 투자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세후도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10% 투자해봤자 매월 63,450원 받습니다. 매년 76만 1,400원 받거든요. 이에 반해서 반납 시에는 월 30만 원에 연 3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투자 10% 해도 76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보다 290만 원을 더 받습니다.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900만 원 가지고 연 47%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월 35만 2,5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매년 423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후는 매월 30만 원이 조금 안 되네요. 29만 8,215원 받을 수 있고요. 매년 357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반납 시에 30만 원하고 비슷하죠. 하지만 또 연으로 봤을 때 357만 원이니까 360만 원하고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반납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47% 이상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내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47% 불가능한데요. 이것은 워런 버핏도 하지 못하는 투자 수익률입니다. 잘 나갔을 때 워런 버핏도 20%에서 30%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거든요. 그런데 워런 버핏도 못 내지만 당신은 낼 수 있다 하고 판단한다면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세 시점에 추가로 받게 되는 반납을 했을 때 3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가치죠. 당장 이분 50세가 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면은 65세가 돼야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5세까지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요, 물가 상승률로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30만 원이 2024년도 물가 상승률 2.3%, 2023년도 3.6%, 2022년도 5.1%세 가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50세에 반납함으로써 매월 30만 원을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데 15년 후에 미래 가치를 보겠습니다. 자, 2.3% 적용 시 15년 후 65세 때는요. 30만 원이 아니라 42만 원 받습니다. 매월 506만 원 받거든요. 3.6%는 51만 원 받습니다. 매월. 매년 612만 원 받습니다. 또한 5.2%일 때는 매월 63만 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759만 원을 받는 것이죠. 900만 원 내고 매년 759만 원 받는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물가 5.1% 상승했을 때 연간 무려 100% 투자 수익을 거둬야만 이거랑 동일합니다. 이거 정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100%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런데 이 100%도 투자가 가능하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투자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것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세 시점에 매월 30만 원에 51년 후 100세 때 미래 가치는 얼마일까요? 현재 50세인 사람이 100세를 살 수가 있어요. 이분이 여자다 판단하면 100세 충분히 살 수 있겠죠. 그렇다면 65세 때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100세까지 36년 동안 지속적으로 물가로 체증하겠죠. 그렇다면 100세 때 미래 가치 얼마인지 한번 판단해 볼까요? 2.3%일 때 매월 94만 원, 1122만 원입니다. 900만 원 낸 거 대비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3.6% 적용 시에는 176만 원 매월 받습니다. 2110만 원을 받거든요. 900만 원 대비해서 2배 이상 받죠. 5.1%일 때는 매월 361만 원 받고요. 매년 4,330만 원을 받습니다. 900만 원 대비해서 무려 5배 정도를 받습니다. 매년 100세 때 1년 동안에 받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1% 물가 상승률 적용 시 100세 때는요. 9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 그 사람은 무려 연간 569%의 투자 수익률을 올려야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투자 수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절대로 못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골드회원 이상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 현재 490여 편 되어 있거든요. 매주 한 편 내지 2편 정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 자산관리 노하우 전략을 배우셔갖고 골드 회원 12,000원이거든요. 12,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1억 2천, 12억, 120억, 1200억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이북으로 지금 판매 중이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8,500원 딸랑 합니다. 실물도 판매를 하는데요. 이북이 좋겠죠. 8,500원밖에 안 되니까 8,500원 가지고서 그 이 책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절세 얘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의 연금 누계획을 보면 놀라 자빠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빠진다면 나이가 먹은 사람의 표현이고 넘어진다면 젊은 사람 표현인 것 같은데요. 물가 2.3% 적용 시 65세 때부터 100세까지 받는 연금 누계획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누계획이 무려 2억 7,901만 원이 됩니다. 900만 원 낸 거 대비해서 3,10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가상승률 3.6% 적용 시 100세까지 누계액은 4억 3,724만 원이 되거든요. 900만 원 대비 4,858%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자랑하죠. 이번에는 5.1% 적용 시에는 100세까지 무려 7억 4,336만 원을 받습니다. 자, 누적된 그 수익률이 8,260%입니다. 이러한 투자 수익률 여러분 900만 원 갖고 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가가 더 오르고요. 7%, 8%, 엔데믹 시절에 미국도 8, 9%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100세를 넘겨서 110세, 120세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반환시금 반납은요. 최고의 선택이 됩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야말로 초초대박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900만 원 냈는데 매월 30만 원 받는데요.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초등학생도 반드시 합니다. 돈이 없다고요? 빚을 내서라도 합니다. 그러나 억하심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상품들 많습니다. 연금보험, 종신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치해보험, 치매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성인병보장보험, 어린이보장보험, 예금적금,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상품이요. 비과세 종합저축이라든가 세금 우대, 분리과세, 세액공제 상품, 연금저축, 연금저축펀드, 일반 펀드 이런 것들 모조리 해지하셔야 됩니다. 전혀 쓸모 없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무조건 다 해지해서 돈이 없으면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돈을 벌어서라도 반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옛말에 장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재주나 재능이 많으면 수고가 많다. 남들 도와줘야 되니까 수고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평생 고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말대로 한다면 평생 무능하고 아둔하게 살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자산관리, 노후 준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리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현명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노후를 풍요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영리한 고민입니다. 이것이 고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현명한 고민 부부가 해야 되고요. 가족 모두가 해야 됩니다. 손자녀까지도 해야 되겠죠. 반드시 은퇴 설계, 노후 준비, 자산 관리,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자기가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다방면에 다 확실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도와주는 멘토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 보험 및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아서 이해상충 시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독립된 자산관리사, 여러분 편만 지원하고 관리해주는 여러분만의 종합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 금융집사, 재무설계집사, 절세집사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성공적인 은퇴 설계하고 자산관리, 절세 전략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연금이나 종신이나 기타 모든 것을 판매하는 사람하고 이러한 자산관리를 그 사람한테 맡긴다. 그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복불복이죠. 뒤흉박팔자란 말 있죠. 그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만을 위한 자산관리사 그 사람 만나야 됩니다. 능력은 두 번째죠. 물론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난 스킬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요. 자신만의 솔루션이 있고 무엇보다도 직업윤리로 무장된 그러한 당신만의 자산관리사 누굽니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